벡터를 만드는 예제 파일은 지난 시간에 SVM 엔진 실습하면서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SVM은 여기 example 1.taru.gz SVM Lite로 구글링 하시면 이 파일을 검색할 수 있고요. 이 파일은 원래 로이터라는 신문 기사를 학습 문서로 2,000개, 포지티브 1,000개, 네거티브 1,000개, 2,000개의 학습 문서, 그리고 테스트 문서로 600개, 포지티브 300개, 네거티브 300개, 이렇게 총 2,600개의 뉴스를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2,000개, 600개로 나누었던 거고요. 그 총 2,600개의 기사에서 추출된 단어, 여기서는 스태밍된, 그러니까 워드 스템이니까 실제 단어가 아니라 스태머를 통해서 얻은 그 워드 스템, 그 단어랑 비슷한 거죠. 그 워드 스템이 총 9,947개가 추출이 됐고요. 이 9,947개를 7개의 피처로 각 문서들을 피처 벡터를 구성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SVM Learn에 의해서 학습을 시키고 SVM Classify에 의해서 실제 테스트 및 정확도 평가를 한 그런 실습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여기서 이제 그때 문서 벡터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요. 문서 벡터의 포맷을 보면 각 라인에 각 라인에 문서 하나씩이었죠. 하나씩이었는데 각 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타겟이 레이블이었고요. 포지티브는 플러스 1, 네거티브는 마이너스 1, 뉴트럴로 0이 올 수도 있는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첫 번째 정수값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feature value 형태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feature는 정수고요. feature는 정수고 value는 실수 값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수 실수 feature value의 쌍들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벡터죠. 이 뉴스 기사에 대한 벡터. 그리고 이 벡터의 정답 캐티고리가 포지티브 플러스 1 또는 네거티브 마이너스 1 타겟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것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네거티브 캐티고리에 속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문서의 피처 벡터가 되고요. 1번 피처에 대한 가중치 0.43, 3번 피처에 대한 가중치 0.12, 9284번 피처에 대한 가중치 0.2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다른 라인도 모두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라인 수만큼 학습 데이터 개수가 되겠죠. 여기 실제 예를 보면 여기서 test.dat를 열어봤네요. 그래서 원래 포지티브 300개 위쪽, 네거티브 300개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제가 포지티브 앞에 몇 개, 그 다음에 네거티브 시작 부분에 몇 개만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947개의 워드 스템이 words라고 하는 파일,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1번 워드 스템, 2번, 3번, 4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E에 해당하는 첫 번째 라인은 코멘트 라인이니까요. 두 번째 라인 E에 해당하는 포지티브 6번 피처 0.0 얼마, 그다음에 26번 피처 0.1 얼마. 이 내용은 6번 피처는 여기서 워드 스템에서 6번 sad네요. sad라는 단어가 이 문서에서 출현을 했고 이 sad라는 단어는 이 문서에서 가중치가 0.08인가요? 이렇게 이런 가중치로 계산이 된 거죠. 그다음에 26번 단어는 여기에서 share네요. share라는 단어가 이 문서에서 출현을 했고 이 share의 가중치는 이 문서에서 0.148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27번, 다음 27번 팟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feature value 형태의 문서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참고로 이 SVM의 데이터 포맷은 피처들의 넘버 1부터 9947까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순으로 피처 밸류 페어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예를 든 것은 그러니까 문서 벡터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문서 벡터라는 건 뭐냐? 다시 정리하면 그 벡터, 그 문서를 특징 짓는 피처들을 먼저 확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SVM example 1 데이터에서는 피처를 뭘로 정했어요? 총 2600개 신문 기사에서 스태밍을 통해서 워드 스탬을 다 출연해 봤더니 피처 개수가 9947개의 피처였던 거죠. 그러면 9947개의 피처 개수가 벡터의 차원수예요. 그래서 1번 피처가 그 벡터의 첫 번째 위치, 9947번째 워드 스탬 단어가 마지막 번째 위치. 그래서 이 예제에서 벡터의 크기는 얼마예요? 9947이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만들려면 일단 그 피처 벡터를 만들려면 피처 개수 또 피처를 뭘로 할 건지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 예에서 9940개의 피처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 피처의 위치, 벡터의 위치를 1번부터 9947번 위치까지 확정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2600개의 문서, 각 문서들에 대해서 이렇게 피처 벡터를 한 라인에 하나씩 구성을 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서, 이 6번 피처, 26번 피처, 27번 피처, 31번 피처가 출연한 이 문서에 대한 피처 벡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일단 피처는 정해졌죠. 이 문서에서 스태밍을 통해서 단어들을 뽑아봤더니 이 문서에서는 6번 단어가 나타났어. said. 또 26번 단어가 나타났어. share. 27번 단어가 나타났어. part. 이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들이 이제 0이 아닌 값을 갖겠죠. 이 문서에서 나타나지 않은 피처들의 값은 모두 0일 테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서에서 출연한 이 각 단어들, said, share, part 등 이것들에 대한 이 가중치 0.08 얼마, 0.14 이것들은 어떻게 계산했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이 각 단어에 대한 가중치 계산은 일반적으로 TF, IDF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요. TF는 term frequency라고 하죠. IDF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하고요. term frequency는 아까 said, share 이것들이 그 문서에서 몇 번 출연했느냐 frequency죠. 아까 그 워드들을 term이라고도 하거든요. term 각 단어들의 frequency 빈도지요. 그래서 said, share, part이 이 문서에서 문서 small d라는 문서에서 이 term이 said가 몇 번 출연했느냐 출연 빈도수가 이 문서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할 때 매우 큰 역할을 하겠죠. 이 문서에서 한 번 출연한 단어가 있고 5번 출연한 단어가 있고 10번 출연한 단어가 있다면 많이 출연한 단어가 그 문서에서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어의 빈도가 매우 중요한데 근데 많이 출연한 것을 가중치를 높게 주려고 했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문서에서는 나, 더 같은 관사가 너무 많이 출연해요. 근데 이 문서에서 관사 더가 20번, 30번 출연했어. 다른 단어들은 뭐 3번, 5번 출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가 이 문서에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좀 더 정확한 가중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2600개 아까 예를 든 2600개 모든 문서에서 출연한 단어들은 이 특정 문서에서는 가치가 낮아져요. 그렇겠죠. 어나 더는 거의 모든 문서에서 다 나타나겠죠. 각 문서에서 빈도도 매우 높지만 그러면 각 단어들이 전체 문서 수 2600개 중에서 2000개에 나타난 단어하고 20개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하고 2000개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보다는 20개 문서에서 나타난 단어가 이 문서에서 훨씬 더 가중치를 높이게끔 하려면 그러면 각 단어들이 전체 문서에서 몇 개 문서에 출연했는지 그걸 문헌 빈도 document frequency라고 하는데 각 단어 어떤 단어 T가 전체 문서 2600개 중에서 몇 개 문서에 출연했느냐 그 문서 개수 그 문서 개수를 DF라고 해요. document frequency. 근데 이 DF는 가중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나요? 부정적인 작용을 하나요? 부정적인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줘야겠죠. 나눠주려면 그게 이제 NT라고 한다면 NT 분의 1로 곱해주는 거하고 똑같죠. 나눠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그 다큐먼트 DF로 나눠주는 인버스로 나눠주는 값으로 곱해준. 그래서 이제 IDF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단어 T가 문서 스몰 d에 대한 가중치 TF-IDF를 TF 곱하기 IDF로 계산한다. IDF는 이 단어가 출연한 문서 D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IDF 값은 이 스몰 d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결국 df분의 1이니까 df는 이 t가 전체 문서 몇 개에서 나타나느냐 df분의 1이죠. 현재 이 t가 이 문서 스몰 d의 가중치하고 무관하게 이 IDF는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어나 더는 2600 중에서 2000개에 나타났어. 2000개 문서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또 다른 단어는 20개에 나타났어. 몇 배 차이예요? 100배 차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 뭐 sad라고 하자. sad는 20개 문서에 나타났어. 어나 더는 2000개에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 df분의 1로 나눠주자고 했잖아요. 그럼 원래 빈도 나누기 20 또는 나누기 2000을 하게 되죠. 그러면 100분의 1이 되잖아요. 그 100분의 1로 하는 것은 너무 심하게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많이 100분의 1씩이나 낮춰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일링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 값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df분의 1로 직접 안 하고 df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로그 df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 빈도 8하고 빈도 1024라면 로그 2를 취하면 빈도 8은 2의 3승 3으로 나눠주는 거죠. 로그 8, 2. 만약 df가 1024라면 2의 10승이 1024잖아요. 그러면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 정도로만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df분의 실제 IDF 값은 df분의 1이 아니고 로그 df분의 1인 거죠. 근데 이때 편의상 전체 문서 수를 곱해줘요. 그래서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이 값으로 그래서 이제 이 large n은 전체 문서 개수, 전체 문서가 2600개라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2600 나누기 df를 로그 취한 값을 곱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단어 가중치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이건 통상적으로
문서 처리하고 이렇게 문서 벡터 구하는 데서 어떤 문서에서 단어의 가중치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df/idf. 그러니까 빈도만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df분의 1로 나누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df분의 1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로그를 취한 값으로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어떤 뉴스 기사에 대해서 뉴스 기사에 출연한 각 피처, 각 단어들에 대해서 tf 곱하기 idf 값으로 계산한 그게 이제 이 문서 벡터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각 문서들에 대해서 문서 벡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임의의 두 문서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버닝썬인가요? 버닝썬 검색했더니 뉴스들이 매우 많았어. 근데 임의의 두 개의 문서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그러니까 A라는 문서를 A하고 비교를 하면 유사도가 1이겠죠. 완전 일치. A하고 B라는 문서를 계산하면 문서 유사도를 0에서 1까지로 계산하면 편하겠죠. 그래서 어떤 A, B 두 개의 문서가 유사도가 0, 전혀 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는 유사도가 0일 테고요. 완벽하게 일치하면 동일한 문서라면 유사도가 1인 이런 유사도 계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유사도 계산할 때 가장 보편 타당한 방법이 무엇냐라는 건데요. 물론 문서에서는 그 문서의 A 문서에서 출연한 단어 목록, B 문서에서 출연한 단어 목록 이 완전히 일치하면 1,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으면 0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다이스 계수라고 하죠. A, B 문서를 둘 다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간주하고 그 단어 A 집합, B 집합, 단어 집합이 완벽하게 단어 개수가 일치하면 1, 일치하는 게 없으면 0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방법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 일단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문서들에 대해서 피처 벡터 일단 단어 개수를 피처 개수를 9947개로 확정을 하고 그 피처들에 대해서 넘버링을 하고 1번 피처, 2번 피처, 9947번 피처 넘버링을 하고 그 피처들에 대해서 각 문서들을 문서 벡터를 구해 놨어요. 그러면 임의의 A 문서, B 문서 두 개의 유사도를 계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죠. 일단 그 피처가 A 문서에도 출연하고 B 문서에 출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유사도는 0이겠죠. 그래서 A, B 두 개의 문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피처,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한 개 이상 있으면 0이 아닌 값으로 계산해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각 피처들에 대해서, 각 단어들에 대해서 TF-IDF 값, 실수 값의 가중치 벡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에 대한 유사도 계산은 코사인 유사도 계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서 A, B에 대해서 A 벡터, B 벡터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두 문서 벡터에 대한 유사도는 코사인 세타로 계산하는데 코사인 세타 계산 방법은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크기를 분모로 하고 그래서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를 분모로 하고 A 벡터하고 B 벡터의 벡터의 내적을 분자로 해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은 뭐예요? 각 피처들 1번 피처, 2번 피처, 3번 피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6번 피처가
첫 번째 놈하고 두 번째 놈하고 겹치네요. 그러면 이 6번이 둘 다 0이 아닌 값, 그 6번 피처의 가중치끼리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각 피처에 해당하는 가중치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으로 곱해지니까 가중치 두 개를 각 피처들에 대한 가중치 두 개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일 테고요.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닌 것, 즉 두 문서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공통으로 출현했던 단어들에 대한 것만 각각 가중치 곱으로 해서 그것들의 합. 그래서 AB 문서에 공통으로 출현한 단어가 10개였다고 하자. 그 10개, 아까 9,947개 총 중에서 10개만 공통으로 출현했어. 그러면 그 10개에 대해서만 각각의 가중치들의 곱들을 썸메이션한 거, 합한 것이 벡터의 내적이죠. 그것 나누기.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각 가중치들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거. 그게 벡터의 크기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하면 두 벡터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값인데 코사인 세타 값은 0에서 1 사이 값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 임의의 문서에 대해서 여러 문서들에 대해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조금 전에 요즘 프로야구 개막식 하고 있나요? 프로야구 개막식 하고 있어. A팀, B팀이 경기한 결과 C팀, D팀이 경기한 뉴스 신문 기사를 이렇게 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면 둘 다 프로야구 관련된 내용이니까 비교적 유사도가 높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 A 기사는 프로야구 관련된 거고 B 기사는 어떤 분야라고 할까요? 컴퓨터 분야 기사였어. 그러면 컴퓨터 분야 기사하고 프로야구 기사는 겹치는 키워드가 거의 없겠죠. 유사도가 낮게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임의의 두 문서가 얼마나 유사한지 아닌지 그 문서 유사도를 계산하려면 문서 벡터를 만들고 문서 벡터 두 개에 대한 코사인 유사도 계산만 하면 문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서 유사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려면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조금 전에 example 1 SVM 라이트에 있던 거기 train.dat 또는 test.dat에 문서수 train.dat에 2000개 문서 벡터가 있잖아요.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빼버리면 나머지 부분이 벡터죠. train.dat에 2000개, test.dat에 600개, 2600개의 문서 벡터가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아무거나 두 개 가져다가 코사인 세타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재미가 없을까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일단 한번 문서에서 계산하는 걸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잘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서들을 수집해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 이 한국어에 대해서 단어들 추출하고 형태수 분석기 돌려서 단어 전체 문서에 대한 그 피처들을 추출해서 1, 2, 3, 4 넘버링하고 n까지 그 다음에 각 문서들에 대해서 여기 얘처럼 SVM에 있는 얘처럼 문서 벡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유사도를 계산해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여기 올려놨어요. 신문기사 유사도 계산용 텍스트 집합 300개의 문서를 예전에 이틀 동안 여러 신문사에서 한 6개 신문사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뉴스 기사들이 있겠죠.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야구 기사다 그러면 A 신문사든 B 신문사든 C 신문사든 그 기사들은 유사도가 높을 테고 컴퓨터 분야 기사라면 연관성이 낮을 테고요. 이걸 실제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연습을 해보면 되겠네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문서 벡터 만드는 방법을 정리를 했네요. 전체 문서 n개로부터 피처들, 단어를 모두 추출한다. 형태수 분석기 등을 통해서, 영어는 스테머를 통해서. 그리고 이 키워드 단어들, 피처들을 1번 피처, 2번 피처, 3번 피처, n번 피처로 정수 값을 부여한다. 넘버링해서. 그리고 이제 각 단어들이 몇 개 문서에 출연했는지 df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문제죠. 피처를 확정하고 각 피처들의 df를 계산하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idf를 계산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문서들에 대해서는 4번, 5번을 하면 되겠네요. 이 문서 스몰 d에서 출연한 단어들의 빈도 계산하고 가중치 계산하고, 가중치 계산 얘기가 이게 빠졌네요. tf, idf 계산 통해서 문서 d 벡터를 구성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벡터, 하나의 문서에 대한, 문서 d에 대한 벡터 만드는 내용이죠. 그리고 임의의 두 개들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하는, 문서 유사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서 벡터하고 유사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